오늘 장을 복습하고 내일 장을 공략하겠습니다. 참 투자 대비하기 좋은 시간 매일 밤 11시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장 공략 노트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채림입니다. 저희 내일장 공략 노트에서는요, 오늘장 복습과 내일장 전략 함께 체크해보고요. 특징주와 히든 종목까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화면에 보이시는 유료 100원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보내주시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또 생방송 중에서만 정보 받을 수 있는 무료 과외방도 열려 있는데요. 저희 하단에 QR코드 보이실까요? 이 네모박스에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저희 무료 과외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50분 동안만 제공 중인 히든 종목 받아가실 수 있고요. 다양한 주식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주와 자동차주가 증시 전반을 이끌었고요. 특히 간밤 미국의 기술주 강세가 더해지면서 반도체 업종이 강하게 더 받쳐줬습니다. 또 지난 이틀간의 강세 흐름보다는 약하지만 코스닥도 5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운송과 전기장비 좋았고요. 로봇 테마는 오늘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럼 계속 좋았던 오늘 시장 분위기 최병민 본부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용민 본부장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제가 여기 방송국 오면서 솔직히 얼어 죽을 뻔했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계좌는 따뜻하게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팍스경제TV 내국노트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요. 저도 오늘도 좋은 주식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장 공략 노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장 복습 노트부터 열어볼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날씨와 다르게 좀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급락할 것이라는 좀 불안감도 있었는데 네. 그건 불식시키고 시장은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지수는 1.9% 올라서 3,994포인트로 마감했는데 네. 6포인트가 모자라서 아쉽게도 4,000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추가 상승의 힌트들이 여러 군데서 보였어요. 네. 그래서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라도 4,000은 다시 넘어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시고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최근에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3% 넘게 상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오르긴 했지만 0.65포인트 상승을 해서 92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타 랠리가 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방송 내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장이 어땠는지 제가 한번 돌이켜 봤는데 거의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12월이라고 무조건 산타 랠리가 오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네.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최근 외국인들 수급이나 개인들 수급 그리고 최근 시장 돌아가는 걸 보면 올해 2025년 12월은 산타 랠리가 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고 주식을 홀딩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입니다. 제가 오타인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캐리 자금 청산 우려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어제 일본 시장도 하락을 했고 간밤에 미국도 이렇게 시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우려가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네. 작년에 한 8월 달쯤에 전 세계 시장을 급락을 시켰었던 그런 악재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돌이켜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10% 넘게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10%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때가 사실 기회였죠. 그다음에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랐었습니다. 네. 물론 8월 이후 9월부터는 계속 우리나라 국내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때문에 시장이 계속 안 좋긴 했지만 전 세계 시장 특히 일본이나 유럽
미국은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 때문에 급락하고 나서요. 다시 정고점을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이런 악재는 그냥 또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또 하락할 그냥 핑계를 좀 찾는다 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지난주, 지지난주만 해도 뭐 AI 거품론이니, 뭐 네, 미국이 맞습니다. 금리를 뭐 인상하느냐 안 하느니 뭐 이러면서 시장이 급락했었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쵸. 요 엔캐리 자금 청산유로 이것도 다음 주에는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 없을 거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악재는 맞지만 큰 걱정할 악재는 아닐 것 같고요, 당장은. 그리고 뭐 우리나라 시장에 호재가 또 하나 있었죠. 장중에 미국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관세를 15%로 내리는 이날 결정을 11월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왔고 거기다가 이번에 자동차 업계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판매도 좀 좋았던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호재가 두 개가 겹치면서 뭐 크게 오늘 자동차 섹터 위주로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는 5%, 기아차 4%,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핫했는데 많이 올랐네요. 21% 상승했습니다. 사실 현대오토에버는 자동차기도 하지만 네. 로봇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스턴 로보틱스라는 네. 그런 미국에 있는 유명한 로봇 회사를 네. 현대오토에버에서 그 보스턴 로보틱스가 현대 계열사거든요. 네. 원래는 미국 회사였지만 현대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거를 한국 유통을 네. 현대오토에버에서 하고 AS도 현대오토에버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로봇까지 같이 한 거죠. 근데 오늘 시장이 자동차도 좋았고 로봇도 좋았죠. 네. 둘 다 하는 회사가 있네. 현대오토에버. 그래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네.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환율이 제가 마지막 줄에 항상 환율 얘기를 하는데 환율이 왜냐하면 좀 가장 큰 악재 이슈이기 때문에 제 정기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시청하시는 분도 정기적으로 한번 체크하시라고 적어드리는 건데 1,468원입니다. 이게 1,479원까지 올랐을 때가 네. 피크였는데 거의 10원 넘게 하락을 해서 그래도 이 수치 절대적 수치는 높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추세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뭐 플랫하느냐 이렇게 하락하냐 중요한데 지금 약간 하락하는 중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 넘어가면요. 일단 오늘 뭐 당연하게 상승 종목이 네. 상당히 하락 종목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특히 거래소는 지수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3배 가까이 상승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급 뭐 제가 오늘 앞으로 4천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던 네. 그 힌트 중에 하나가 당연히 뭐 외국인이 1조 넘게 매수한 것도 있지만 선물을 6,600억 오늘 순매수했습니다. 요 보시면 요 네. 맨 오른쪽에 지금 3조 5천억이거든요. 네. 총 누적이.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지수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3,900에서는 그래도 올려주지만 4,000이 넘어가려고 하면 내리꽂는다. 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요 선물을 이제 거의 이제 3.5조까지 줄인 거 매도를 줄인 걸 보면 네. 이제 어느 정도는 외국인이 4,000 넘어가는 거를 좀 용납해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다시 4,000 넘는 그런 4,000이라는 숫자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매수를 했고 개인 혼자만 1.7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의 수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그러니까 전기전자를 많이 매도를 했고 네. 그 얘기는 기관 외국인이 매수했다는 얘기고요. 네. 또 하나 또 주목해야 될 점, 요 가끔씩 보여드리는데 개인이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거래소가 올라가는 거를 매도했다는 거는 네. 거래소를
아래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를 아래로 본다. 네. 거기다 2배로 아래 본다는 얘기거든요. 2배로 베팅했다는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게. 그 얘기는 외국인 기관은 지수를 상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 뭐 수급으로 보나 네. 어떤 종목을 외국인 기관들이 좋아하나를 봤을 때는 당연히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이렇게 전기전자, 자동차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전기전자,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 두 섹터가 올라가던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네. 전차 장세라고 했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전차 장세를 좀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았다 말씀드리고 뭐 업종으로는 뭐 당연히 운수장비 부품 여기 자동차고요. 운수창고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가 지수는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운수장비 또 자동차가 좋았고 뭐 그렇게 오늘은 자동차가 좀 유독 시장에서 괜찮았다. 네, 그렇게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좀 좋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가 이게 사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말씀드리면 이거 다시 말씀드려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요 오른쪽에 끝에 이렇게 박스를 잘 보시면 왼쪽 끝에 빨간 양봉이 있고 오른쪽 끝에 또 빨간 양봉이 있죠. 이게 네. 가장 뭐 교과서적인 그 패턴입니다. 네네. 상승 장악형이라 그래가지고 네. 왼쪽 좋은 건가요? 빨간색과 오른쪽 빨간색이 네. 그 음봉 세 개를 감싸 안으면서 어. 이렇게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음. 높고 뭐 차트로 보나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기본적으로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얼마 전에만 2주 전까지만 해도 뭐 시장이 끝났느니 뭐 고점 찍었느니 뭐 그런 시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나 뭐 환율 이슈로 네.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특히 신용 투자한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한 번씩 공포감을 주거든요. 네. 혹시 그 가능성이 가장 큰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캐리 그다음에 환율인데 그런 이슈로 시장이 하락을 하면 기회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다시 매수할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것도 오타인데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오늘 종가상으로는 오늘 신고가입니다. 물론 어제 물론 고점은 더 높은 가격이 있었지만 종가만 보면 오늘이 최근 10년 사이에서는 코스피가 신고가를 좀 돌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고점 뚫으면 다시 새로운 레벨로 도전을 한다. 그래서 코스닥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패턴 차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자동차 관세 인하 뉴스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뉴스였는데 원래 관세는 인하가 되긴 했었지만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해서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거를 이렇게 인하해 준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11월에 수출한 것도 인하해 주겠다. 그래서 좋은 뉴스도 나왔고 거기다가 또 자동차 판매량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그래서 오늘 자동차 섹터가 가장 강세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현대오토에버 오늘 21% 오르고 네. 현대차, 기아차도 상당히 강했는데 강철이만 하선님 이 중에 한 종목 안 오른 게 있습니다. 네. 뭘까요? 안 보이시는 현대 예. 로템인가요? 예, 현대오템인데 네. 이 자동차 차 섹터에서 딱 한 종목만 안 올랐는데 그러게요.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은 네. 차는 차인데 전차, 예, 기차, 네. 예, 그 전차와 기차를 다른 만드는 회사, 차군요. 예, 다른 차라서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방산주잖아요. 전차면 네. 방산주는 40대 대기업 다니는 네. 부장님 같은 느낌이다. 지금 현재 돈을 너무 잘 벌지만 네. 상단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된 거지. 네, 더 너무 성장할 더디고. 수는 네. 있지만 주가는 이미 선 반영을 해서 올랐기 때문에 방산주 쪽은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말씀을 드리고 계속 제가 그러면 어떤 섹터를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면
주식 참 쉽게 하시고 싶으죠. 여기 네. 밥 로스 아저씨가 네. 예, 이 그림을 아주 쉽게 그리고 계신데 네. 이 그림이 주식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요 동그라미 3개만 그려 놓으면 됩니다. 이 동그라미 3개가 뭐냐? 주도 섹터를 사놓고 네.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인데 네. 강채림 아나운서님 혹시 이 주도 섹터 3개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반도체는 무조건 들어갈 예, 것 반도체,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 예, 로봇. 나머지 하나는 뭐가 주도 섹터일까요? 제가 이 시청자분 요 방송 계속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요 네. 가운데 거는 바이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면서 일부러 모른 척 하신 아니. 겁니다. 이게 강채림 아나운서님이 다 아시는데 일부러 그러신 거고요. 반도체, 바이오, 로봇 네. 주도 섹터에서 종목을 선정을 하시면 그리고 여기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네. 주도 섹터 3개를 그냥 분산해서 사놓고 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네. 뭐 AI 그 버블이니 뭐 음. 엔캐리 트레이드니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네. 주식 그냥 쉽게 하시면 됩니다. 주도 sek터에서 네. 분산해서 그냥 들고 간다. 지금은 어차피 상승장이니까 네. 그냥 들고 가시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면 않으시면 됩니다. 들고 네. 가시면 참 주식 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황 얘기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좀 쉬어가는 타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또 오늘장 좀 마무리 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가운데 또 바이오를 놓으셨잖아요. 네. 이거는 개인적인 좋아하는 감정인지 아니면 진짜로 바이오가 이 셋 중에 어. 가장 좋다고 보시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둘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네. 바이오를 가장 좋아하고 네. 바이오를 제일 많이 공부를 했고요. 네. 그래서 바이오를 가운데 놓은 건데 사실 반도체 바이오가 네. 쌍두마차고요. 로봇은 네. 1월 달까지 정도만. 왜 1월 달까지냐 하면 CES 가전박람회가 1월 달에 있으니까 아, 네. 예, 거기다가 원래 대장주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은 그 세 번째로 놓은 거지 지금 로봇 관련주가 뭐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요 3개 섹터 요 안에서만 매매하셔도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굳이 넣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 섹터 네. 거기는 실적이 너무 좋아요. 아.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는 못 올랐어요. 왜냐하면 네. 관세 이슈가 워낙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적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해 있었는데 네. 여기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배당 시즌이 좀 있으면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관세라는 주가로 돌덩어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자동차 섹터는 주도 섹터는 아니지만 한 달 뒤에 딱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 있어. 오.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딱 보면 또 이렇게 많이 올라 있어. 오, 네. 이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자동차 섹터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화학 섹터도 뭐 비슷하게 네.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복습 노트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4,000피의 가능성을 느낀 하루였죠. 코스닥도 종가 기준 신고가를 기록했던 하루였습니다. 저희 내일장 공략 노트에서는요, 내일장 전략과 함께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 정보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유료 100원에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빠르게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본부장님이 준비해 오신 특징주와 함께 이제 내일장 전략 살펴볼 시간인데요. AI, 로봇 여전히 핫한 테마죠. 근데 본부장님께서 첫 번째로 준비해 오신 이 특징주는 이 두 테마가 만났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 sek터 안에서만 사실 이 특징주도 거기 안에서만 대부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히든 종목도 그 세 개 안에서만 추천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추천 아닙니다, 여러분. 특징주로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CMS 이건 로봇 관련주에서 네.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물류업체 특화 로봇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 물류 회사 가끔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그 물품 딱 꿰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드는 그런 로봇을 만든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제조 장비 로봇 쪽으로도 좀 진출을 노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SK텔레콤 지분을 6%나 가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이 회사의 지분을 6%나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면 대박이겠지만 네. SK텔레콤이 시메스의 지분을 6%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바라보는 경쟁 기술력이 있으니까 지분을 투자했겠죠. 그런 회사다 볼 수 있고 거기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기반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다. SK텔레콤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한테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차트가 너무 이쁩니다.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 박스를 보시면 거래가 거의 없죠. 시청자님들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거래가 거의 없다가 최근 한 2달, 석 달 사이에 거래가 갑자기 늘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요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매집을 하려고 하든 아무튼 뭐 좀 주가가 호재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없던 거래량을 강한 거래량이 최근에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누군가 이 회사의 주식을 좀 약간 만지작만지작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보시면 거래가 올라갈 때 또 급등하죠. 급등하고 거래가 없을 때는 횡보하고 이때도 급등하고 거래 죽이고 그런데 최근에 며칠 전에 급등이 다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요 상단 장대 양봉의 상단 부분에서 이틀 동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보통 장대 양봉 반까지만 내려와도 좋다, 양호하다라고 보는데 반까지 내려오지도 못하고 여기서 놀고 있다는 거는 더 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메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메스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특징주 로봇주 시메스 만나봤고요. 최근 들어 로봇주에서 강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빨간불을 켰던 테마가 있죠. 이 반도체 테마에서 두 번째 특징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이 종목은 대형 반도체 투톱도 아닌데 어떤 전망으로 보고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SNS텍입니다. 뭐 예전에 EUV가 한창 날아다닐 때 네. 대장주였거든요. 그럼 EUV는 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네. 반도체 핵심 부품인 블랭크 마스크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인데 네. 사실 블랭크 마스크나 뭐 블랭크 마스크 펠리클 이런 뭐 정확하게 전문 용어는 잘 모르시겠지만 요게 사실 예전에는 일본에서 독점에서 생산하던 그런 반도체 소재입니다. 뭐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림으로 치면 아까 밥 아저씨가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 거기서 도화지에 해당하는 게 블랭크 마스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일반적인 도화지라고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알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에 들어가는 건 정말 뭐 순도도 높아야 되겠고 매끄러워야 되겠고 아주 기술이 요하는 그 부품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 부품입니다. 왜냐하면 뭐 도화지에 뭐 기스가 있거나 도화지에 울퉁불퉁하면 아무리 거기다가 좋은 그림을 그려도 그거는 망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그 핵심 기술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EUV 공정에 국산화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국산화를 했는데 최근 이 국산화를 했는데 이게 누구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국산화를 했을까요? 일본에 독점하던 그런 기술을 국산화한 건데 최근에 일본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뒤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기사 여기 포토레지스트 수출 중단 일본이 중국에 이런 포토레지스트나 이런 블랭크 마스크 같은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을 수출을 안 하겠다. 이거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런 반도체 소부장 이런 부품들을 수출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난리가 나서 우리나라 국산 회사들이 그런 거를 개발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돼가지고 일본이랑 중국이랑 싸우면 우리가 개발해낸 그런 반도체 소부장 부품 소재들을 중국한테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그 최근에 뭐 동성 하이텍이라든지 SNS텍 같은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올랐는데 네. 저는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NS텍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재용 회장님이 그 EUV 노광 장비 확보한다고 막 총력전 벌이고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한 2022년 한 3년 전인데 그때 SNS텍 같은 주식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좀 HBM이라든지 뭐 D램 뭐 이런 쪽 뭐 그 PCB 이런 쪽에 좀 기가 좀 죽어 있는데 걔네들도 계속 오르다 보면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한때는 엄청난 이재용 회장님이 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그런 부품들입니다. 이 SNS텍도 한번 다시 키 맞추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텍을 가져왔는데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뭐 반도체 섹터 다 마찬가지지만 급락을 했죠. 근데 이 녹색 수급선 외국인 기관의 매집은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상승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NS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SNS텍이었습니다. 이 AI 메모리칩 수요 증가에 반도체주가 상승 탄력 받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쯤 되면 기다려지는 테마가 있죠. 본부장님이 가져오면 믿고 보는 테마 뭐가 있죠, 본부장님? 네, 바이오입니다. 네, 네. 바이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바이오맨입니다. 사실 뷰노를 바이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이게 의료 AI 어떻게 보면 바이오 플러스 AI가 아닐까 생각을 되는데 이거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뭐 필름 같은 게 딱 있잖아요. 네. 그거를 AI로 판독을 해서 오. 어디 문제가 있나 그런 거를 판독하는 회사가 뷰노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일일이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서 사람은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AI는 상대적으로 뭐 AI도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AI 의료 섹터 부분이 좀 앞으로 미래 성장을 크게 할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뷰노 이게 약간 대장주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3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 47%나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차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성장 모멘텀도 있고 그냥 뭐 성장성만 있고 뭐 미래 어떻게 될 것이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차트도 좋다.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긴 한데 삼일체 같은 종목으로 제가 뷰노를 가져왔는데요. 차트를 좀 볼까요? 차트를 보면 급등하고 그 조정 나왔고 오늘 또 급등하고 조정 나왔는데 아까도 보여드렸던 차트죠. 요 상단에서 장대 양봉의 상단에서 밑에 거래를 크게 줄이면서 상단에서 놀고 있다. 무슨 얘기냐? 난 더 갈 것이다. 더 갈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박스권 상단을 한 방에 뚫고 그 위에서 놀고 있죠. 잠깐 이렇게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차트뿐만 아니라 모멘텀도 좋고 AI 의료라는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매출이 40% 넘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뷰노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주식으로 원래도 좋아하는 주식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좋고요. 이렇게 예상 특징주로 단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뷰노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뷰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뷰노, 이 차트랑 모멘텀, 실적 이 세 박자 흐름이 좋다고 하니까요.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일장을 공략할 특징주 세 가지 짚어봤고요. 본부장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인벤티지랩, ISC, 케어젠, 하나 머트리얼즈 흐름 다 너무 좋았고요. 저희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여러 번 너무 아끼는 종목이라고 강조하셨죠. 인벤티지랩 첫 방송일 히든 종목이었는데 최고가 75,900원까지 오르면서 33%가량 빨간불 켰습니다. 또 ISC 지난달 17일에 가지고 오셨는데요. 시초가 대비 57.62% 오르면서 117,900원까지 불기둥 쏘아 올렸습니다.
케어젠도 지난 21일에 들고 오셨는데 최고가 92,000원까지 형성해주면서 37.31% 수익률 냈고요. 또 지난주 화요일에 히든 종목이죠. 하나머티리얼즈 시초가 43,200원에서 최고가 47,300원까지 오르면서 9.5% 상승률 보였습니다. 이 네 종목 다 좋은 상승률 보여줬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종목들 중에 특별히 애정 가는 종목 있으실까요? 뭐 방송 오래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네. 인벤티지랩입니다. 인벤티지랩은 여기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1, 2년 뒤에 보시면 뭐 저는 상당히 뭐 괜찮은 수익률이 더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인벤티지랩을 가장 좋아하고 최근에 수익이 가장 좋았던 거는 ISC도 있고요. 그리고 여긴 없지만 네.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테라피틱스. 그 이름이 네. 회사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네. 옹큐픽 테라피틱스인가? 네.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종목도 상당히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케어젠은 뒤에서 설명을 보면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케어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케어젠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공시 11월 30일 날 공시가 있어서 임상 발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괜찮을 거다 해서 소개시켜 드린 건데,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시 기사로 이렇게 그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월요일 날 팔아야 된다. 그래서 월요일 날 좀 상당히 고가에 올랐다가 반대로 뉴스에 팔아라 그런 속설처럼 쭉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어떤 임상 결과를 기대하고 11월 30일 날 얘들 임상 결과를 기대하고 매수를 하셨다면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와도 하락하고, 만약에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급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 투자하실 때 임상 결과를 보시기 전에 매도하시는 게 좀 안전하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상 성공하고 뭐 또 떨어졌다가 또 이상 기대감에 또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뭐 1상, 2상, 3상 그냥 다 기다리셔도 되지만, 보통은 1상 발표 나기 전날 매도하시고 떨어졌을 때 좀 다시 사는 방법, 그리고 다시 이상 기대감에 올랐을 때 또 이상 발표하기 전날 또 매도하시는 이런 것도 참 하나의 바이오 투자하는 뭐 팁이 아닐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케어젠을 굳이 이렇게 PPT로 가지고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요날 임상 결과가 어떻게 보면 요날 상승하고 오후에 그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때는 당연히 주가가 아침에는 빵 떴다가 내려갔던 거죠. 뭐 그런 관점으로 바이오 투자 매매하시는데 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사실 뭐 이건 자랑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혼자 투자하실 때 좀 도움 되시라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는 왜 9.5%밖에 안 됐는데 뭐 이게 뭐 수익이 뭐 높지도 않은데 이렇게 가져왔냐,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돼서, 반도체 뭐 제가 ISC도 있고요, 뭐 이오테크닉스도 있는데 하나머티리얼즈도 지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수급도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뭐 9.5%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 좀 필요하신 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오테크닉스도 있지만 뭐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그리고 뭐 HPSP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주가가 하락해 있는데 그것도 좀 상당히 괜찮아서, 그리고 그중에 또 하나머티리얼즈도 상당히 괜찮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9.5%지만 저는 뭐 앞으로는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히든 종목이었는데 요거 지금 처음으로 오픈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뭐 자매품으로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비슷하게 둘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나 마이크론, 케어젠 이렇게 자랑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히든 종목 상승률 살펴봤습니다. 하나 머트리얼즈 지금도 매수 가능한 시기라고 하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는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무료 과외방 들어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종목 상담 신청하는 방법, 또 받아가실 수 있는 다양한 혜택까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 노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만나볼 텐데요. 저희 실시간 신청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번호 정보 나가고 있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QR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본부장님과 함께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5842 사용하시는 시청자분이시고요. 종목명 SK하이닉스, 매수가 58만 원에 비중 33%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보유해도 될까요? 저 너무 불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상담 바로 부탁드립니다. 예,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보유하셔도 됩니다. 워낙 제 반도체 섹터 자체가 좀 주도 섹터고 하이닉스가 최근에 조금 좀 비실비실해서 그렇지 원래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반도체 섹터가 계속 가면 하이닉스는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전고점이 한 64만 원 정도인데요. 충분히 60만 SK 하이닉스는 다시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수급선, 녹색 밑에 수급선 보이시죠? 최근에 계속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안 팔겠다. 그게 50만 원 중반대, 50만 원 중반대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여기서는 안 판다. 그 얘기는 여기가 단기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여기 보시면 여기 그때 요때가 SK 하이닉스가 하락할 때였거든요. 이때는 뭐 SK 하이닉스 뭐 완전히 끝나느니 어쩌니 해도 길게 보면 진짜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였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신가요? 네.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거 가지고 엄청 우리가 난리였던 거였거든요. 근데 끝난 거 아니다. 지금 바닥이다. 그래서 최소한 전고점이었던 64만 원까지는 가져갈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월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보면 급등하고 2달 동안 쉬었던 거예요. 지난 여름에도 2달 급등하고 2달 쉬었고 다시 급등했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최근에 반도체 고정 가격도 일부 제품은 100%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반도체 가격에
회사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2분기 연속 반도체 가격이 플랫하게 행보한다. 그때 확인하고 매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 뭐 AI 거품론 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충분히 장기적으로 요때 요 두 번의 장기를 생각하시고 이번에도 두 번의 장대 양봉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정말 좋은 주식 보유하고 계신 거니까요. 희망 잃지 않으시고 본전 이상에서 큰 수익 내시고 매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유 관점으로 바라보셨고요. 장기적으로 65만 원 선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뒷번호 3940 사용하시는 시청자분이시고요. 종목명 엑스게이트고요. 매수가 9,23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분께서 저 손절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바로 상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왜 최근에 좀 부각을 받았냐면 네. 그 쿠팡 그런 그 개인정보 유출 아, 관련해서 엑스게이트가 보안 관련주입니다. 원래는 얘가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을 해서 보안을 한다 네.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어디에 엮였냐면 테마가 이때 급등할 때 보면 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급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물려 있는 사람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 하필 또 쿠팡으로 이슈가 터지면서 사실 이거 보안주였잖아 하면서 최근에 이틀 하루 급등했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양자로 물려 있던 거지 이게 보안으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힘이 조금 좀 벅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추매를 하신다면 추매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요 바닥권을 이탈하면 추매를 하신 거랑 원래 가지고 있던 거 다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원래는 양자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이거 쿠팡 때문에 사신 거 아니시죠? 만약에 쿠팡 때문에 사신 거라면 모르겠지만 양자 때문에 사신 거라면 쿠팡 이슈랑 상관없이 여기 이탈하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 반대로 쿠팡 이슈가 좀 뭔가 좀 계속 정부에서 좀 이슈가 되면 보안 관련주들이 단체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때는 수익권 이상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뭐 양자가 다시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로 또 급등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추매는 괜찮은데 요 박스권 정도 보시고 여기 이탈하면 무조건 매도하시고 반대로 10,000원 정도 선까지 올라오면 그것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재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번 3분기까지 매출이 한 270억이고 적자 30억 적자는 좀 재무적으로는 좀 부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 차트적으로만 좀 테마적으로만 좀 박스권 정도에서만 매매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 박스권 하단으로 갔을 때는 이제 매도하시고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도 매도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전략 잘 참고하셔서 매도 시기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뒷번호 5466 사용하시는 시청자분이시고요. 종목명 두산이고요. 매수가 125,0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두산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두산이 네. 사실 지주사이기 때문에 사실 자회사로 네. 로봇도 가지고 있고요, 원전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두산전자라 그래가지고 또 이 요즘 핫한 그 PCB 같은 반도체 기판을 만든 또 회사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핫한 반도체랑 그다음에 로봇 뭐 좀 벗어나긴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 같은 원전 관련주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인 이렇게 우상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좀 추세 상승하는 추세에 한 바닥권에 있고 거기다가 또 요 61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보유하셔가지고 좀 더 아까 상승 추세 이렇게 여기 100만 원 이상, 110만 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손절선을 원하신다면 60일선을 한번 뚫고 이렇게 거의 121선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늘색 선이 121선이거든요. 121선. 요 선을 두산은 요 선을 터치하면 올라가는 패턴을 항상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이탈하면 그때는 매도하시고 반대로 상승 추세 여기 110만 원 정도를 한번 목표가로 한번 보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도 이쁘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녹색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관 팔지 않고 계속 보유 중이고요. 거기다가 뭐 자회사들이 워낙 탄탄한 자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 야구 얘기인데 두산 배웠으면 잘하면 됩니다. 두산은 자회사들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정도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110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매도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청해 주신 분들 다들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부장님이 준비해 오신 히든 종목 만나볼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히든 종목이 저희 노트에 빨간 펜이 되어줄까요? 예, 잠시만요. 제가 오늘은 자,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 가져왔는데 잠시만요. 네. 이 기업은 한국 굴지의 대기업과 협업하고 있는 로봇주입니다. 어떤 굴지 회사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너무 인터넷만 검색하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시가총액 모의권 안에 들어가는 그 대기업과 협업을 하는 회사고, 그 굴지의 대기업이 지분까지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로봇 회사고,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중공업, 현대 조선 쪽 그 계열사들과 조선업향 로봇을 또 만들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대표님은 포항공대 겸임 교수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술력도 있고 대기업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로봇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대기업이 인정해주는 로봇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차트를 보시면 여기 왼쪽에 노란 이런 박스를 보시면, 동그라미 보시면 얘가 61선만 닿으면 하락하고 61선만 닿으면 하락하고 했었는데, 요때 61선을 돌파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61선만 닿으면 오르고 61선 닿으면 오르고 여기서 닿으면 올라고 했죠. 이번에도 또 닿았는데 이제 올라갈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추세를 보면 올라가는 추세죠. 그래서 이번에 상승할 때는 다시 올라가는 추세 상단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아시겠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월에 CES가 있습니다. CES가 있는데 여기서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차트도 이쁘고 그리고 기술력도 인정받는 로봇, 거기다가 1월 달에 이슈도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히든 종목 최근에 수익률 상당히 괜찮으니까요. 예, 뭐 한번 저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히든 종목 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로봇 테마였는데요. 현재 대기업과 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기업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고 현대와 조선업향 로봇 계약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1월에 있는 CES에서 로봇 관련주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1월에 주목받을 때는 또 언제 매수해야 할까요? 1월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매수했다가 수익 실현하는 방안 저희 본부장님께서 알려주신 적 있으시죠? 오늘 이 히든주 저희 아래 하단 QR코드 보이실까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바로 무료 과외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무료 과외방으로 입장하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히든 종목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